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그리고 가로를 좀 열어놨는데요. 이 가로에는 어떤 뭐 업종, 운수 장비, 뭐 운수 창고, 화학, 금융, 뭐 이런 섹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뭐 엔터주라든지 뭐 중국 소비주, 뭐 자율주행, 제약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여지를 남겨두는 계좌의 운용. 일단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세추종 투자전략 전문가 여승재입니다. 11월 코스피 지수가 10%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10월 하락은 다 회복을 했고요. 또 10월 시초가 위로 올라서 있기도 한데, 자,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단기 주도 업종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뭐랄까 뭔가 좀 부족함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돌고 도는 순환매 섹터 정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투자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종목이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현재는 상반기 때처럼 이 수급 쏠림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11월 반등하는 시장에서 이 순환매를 고려하는 종목 구성이 좀 보다 안정적인 계좌 수익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전문가 분들이 2차 전지가 반등을 해야 반등에 성공을 한다, 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총 사이즈가 큰 2차 전지 종목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는 게 이제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올해 상반기처럼 특정 섹터 종목의 수급 쏠림 현상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요. 종목에 따라서는 또 외국인과 기관 엇갈리는 수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이런 2차 전지 종목 조정이 공매도 탓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이제 급반등 시세를 보이기는 했지만은, 이 급반등 시세를 현재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불확실성,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계획 조절,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불확실성을 좀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고점에 이제 물리신 투자자 분들께는 조금 이제 죄송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2차 전지에 목매지 마시고 순환매를 고려한 종목 구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을 좀 보시면서 좀 놀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종목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관련된 종목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고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순환매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주식 투자 하시면서 순환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순환매가 왜 일어나는지 깊게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순환매는 주식시장에 늘 있는 현상입니다. 항상 늘 있는 현상이에요. 알게 모르게. 매일 뭐 적게는 두세 개, 많게는 뭐 대여섯 개, 일곱 여덟 개의 테마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고자 하는 시장의 심리,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고자 하는 시장의 심리를 기반으로 한다 하겠는데요. 이 어떤 특정한 이제 업종, 테마, 강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 강한 상승세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수익을 챙기고자 하는 욕구도 많이 강하게 자극받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평가의 논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수익을 챙기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익을 챙긴 자금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은행에 예금을 하지는 않겠죠? 이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업종이나 테마로 또 이동을 해가는 과정이 반복되는 현상을 순환매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매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간차를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환매를 보이는 또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 놓은 자료가 하나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요, CME 그룹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올해 초 자료예요. 올해 초. 1월 달에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이 CME 그룹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CME 그룹은요, 이 미국의 이제 파생상품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파생상품 거래소를 운영하는 만큼 시장의 변화, 섹터의 변화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해외 선물 해보신 분들은 이 CME 그룹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보시는 그림은 2020, 2021년대 2022년에 이 섹터별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써져 있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제가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에너지 섹터 이 17개 섹터예요. 총 17개의 섹터. 이 17개의 섹터는요. 선물 계약이 상장된 미국 주식 섹터 수입니다. 그래서 이 17개 섹터의 2020년, 2021년과 2022년 추세 전환을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이제 특히 6개 에너지, 그리고 오일, 가스 서비스, 그리고 반도체, 정보기술 섹터, 그리고 소매 산업, 그리고 임의 소비재 섹터 이렇게 6개의 섹터의 추세 전환이 가장 눈에 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1년에 무려 121%의 수익률을 보였지만 2022년에는 마이너스 34%로 손실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기술 섹터에서는 2020, 21년 플러스 90%의 수익률이 추세 전환이 돼서 마이너스 34%. 이 반도체하고 정보기술 섹터는 손실률이 동일하네요. 마이너스 34%. 플러스 90% 수익률을 내다가 마이너스 30%로 떨어졌으니까는 엄청난 추세 반전이잖아요. 리테일, 소매산업 같은 경우에는 44%에서 수익 44%에서 마이너스 25%. 그리고 임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임의 소비재는요, 자동차 제조사, 항공사, 명품 브랜드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 63%의 수익이 마이너스 38%로 뚝 떨어졌고요. 이제 반면에 이 에너지 섹터가 이제 좌상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2020, 21년에 마이너스 8%였다고 해요. 마이너스 8%였다가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플러스 59%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일, 가스, 석유가스 섹터, 이 섹터는
2020, 21에 플러스 8%였다고 해요. 8%. 하지만 S&P 500 동기간 2020, 21 요 동기간에 S&P 500 전체 수익률이 53%였다고 합니다. S&P 500. S&P 500의 수익률이 53%였다고 해요. 53%. 굉장히 낮은 수익률이었죠. 그 당시. 근데 요게 2022년 들어서 얼마까지 올라갔냐 하면 44%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44%.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의 반전, 올라간 앞서서 이제 순환매를 설명드렸을 때 강세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해서 이제 강세를 보였던 섹터에서 수익을 챙기면서 빠져나온 자금이 어디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섹터로 이동해 가면서 추세의 반전을 이뤄내더라. 이런 게 순환매다. 이런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극단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조사 자료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굉장히 좀 설명이 길어요. 긴데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짧게 해 보면 2020년과 21년처럼 장기 금리가 극도로 낮았을 때는 정보기술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이 합리적일 수가 있는데 이 장기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 이런 기업들의 예상 장기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90%, 121% 이런 수익률을 보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장기 채권 금리가 낮아지고 뭐라 해서 장기 현금 흐름의 순현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채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위태롭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IT 주식이 다시 상승을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고 장기 채권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IT 정보기술에 긍정적이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셨다면 그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구나 해서 이제 좀 보다 자세하게 좀 알아가시는 기회가 되시지 않았을까 하고요. 따라서 연준의 이 통화정책 경로가 내년에 2024년에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지금 이제 수익률 면에서 좀 떨어져 있는 반도체, 정보기술 섹터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근데 사실 뭐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의 주가를 보면 이미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선반영하면서 굉장한 강세를 보였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해서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이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를 잘 고려한 종목 구성이 보다 중요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이 특히 주식 초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순환매가 이제 업종별 또 테마별로 돌고 돈다고 했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 몇 개의 업종이 있으며 또 종목 수는 몇 개가 있는지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테마를 정리해 두면은 시장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 시장 그래서 코스피는 21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코스닥에는 33개의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총 54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한 종목씩만 계좌에 담아둔다고 해도 종목 수가 엄청나죠. 54종목이나 되는데 이렇게 종목을 편입을 할 수도 없고 편입을 한다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하시면서 최소한 내가 매수한 종목에
가격, 매수한 가격, 매수가와 비중 정도는 계좌를 열어보지 않고도 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 수준이 내가 이제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종목 수준이다 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54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 상장된 기업 수는 종목 수는 코스피가 953, 코스닥이 1696. 그래서 총 2600여 종목이 되죠. 2600.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에서 매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구난방식으로 이것저것 상승한다고 해서 쫓아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업종, 그리고 이 종목들이 또 이 테마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엄청납니다. 테마가 지난 테마까지 해서 한 270여 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테마가 매일 테마가 이제 두세 개씩, 그리고 많게는 뭐 7, 8개씩 테마별로 이제 상승 뭐 이런 흐름들을 보이는데 이런 테마의 흐름은 뭐 순서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순환매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단발성 이슈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재료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경험도 필요하고 요령도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서는 업종별로 순환매를 구분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 성장주 위주로 좀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것은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로봇, 그리고 가로를 좀 열어놨는데요. 이 가로에는 어떤 뭐 업종, 운수장비, 뭐 운수창고, 화학, 금융, 뭐 이런 섹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뭐 엔터주라든지, 뭐 중국 소비주, 뭐 자율주행, 제약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여지를 남겨두는 계좌의 운용. 어떻게 보면은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유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약 바이오는 사실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건 간에 좀 여지를 남겨두는 순환매 종목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유연하게 여지를 좀 남겨두는 부분도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가 좀 굉장히 광범위해요. 보시면은 반도체는 이제 크게 또 생산, 장비, 그리고 재료 부품,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뭐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모바일향,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산은 뭐 다들 잘 아시는 이제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뭐 DB 하이텍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비, 재료, 부품,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순간부터 종목이 대폭 늘어나게 되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게 돼요. 이 세부 섹터 내에서 겹치는 종목들도 있고, 또 삼성전자향 종목인지 아니면 하이닉스향 종목인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지게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 방향에 따라서 또 이 섹터 종목들 주가가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데, 여기 8대 공정이 있어요. 장비에는 또 8대 공정, 공정별로 또 종목군들이 이제 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위주로 한 두 종목 정도 언급을 드렸고, IT 부품 쪽으로 이제 한 종목 정도 언급을 드렸는데,
잠시 후에 종목 리스트들을 좀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2차 전지 넘어가게 되면 2차 전지도 이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생산, 또 LFP, 이 리튬 인산철,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전고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또 종목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2차 전지 뭉뚱그려 가지고서는 2차 전지가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 대다수 2차 전지 타이틀을 달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라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재는 요 또 세부 섹터별로 주가의 엇갈림이 좀 심했고, 특히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많이 보였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최근에 또 에코프로 머티도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 종목 선택에 예전보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 산업용과 협동 로봇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또 지능형 로봇으로 나눠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도 현재는 뭐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연일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 이하 종목들 조금 쉬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종목 구성을 한 로봇 안에서 종목을 픽한다 하더라도 상승한 종목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이고, 또 못 오른 종목에서는 다시 저가 매수, 추세 전환을 보이는 종목에서는 저가 매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신다면은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추세 추종 투자 전략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영상은 이제 이 2차 전지하고 이제 로봇까지 넘어가기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몇 종목 이제 말씀을 드렸고, 추후 영상에서 반도체 생산 장비 재료 부품, 메모리, 비메모리에서 또 관심 가지고 보실 수 있는 종목, 추세 전환을 보이고 있는 종목, 또 2차 전지 내에서도 또 관심 가지고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을 차례차례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산하면 이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도 이제 보시면은 최근 이제 강세의 흐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추세적으로 단기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고점 부분에서 좀 쉬는 흐름, 고점 매물을 소화해 가는 과정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힘이 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밑에 충분히 이제 밑에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고, 이쯤에서는 또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일부분 수익을 챙기는 투자 원금은 회수를 하고 일정 부분 남겨두고 있는 그런 계좌의 운영 방식도 좀 유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으로 좀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거래량 순으로 지금 소트를 좀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펜텍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고,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9.81%, 지금 장중 9% 이상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주 들어서 17.83%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펜텍이라는 종목도 조정 추세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횡보에서 지금 상승의 방향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보이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근데 반면에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은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백발백중 시간에서도 소개를 매수 관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먼저 움직였죠. 이렇게 상승 추세대를 만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조정받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마이너스 종가 기준 8%, 현재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해가면서 좀 유연하게 시장 대응을 해 가시면은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하단 가격이 28,000원 이하 26,000원 정도 하단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기다렸다가 한번 보자, 이런 이 정도의 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한미 반도체도 이제 최근 좀 쉬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제 시장 대비 다른 종목들 대비 강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또 이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좀 쉬고 있는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으로 굉장히 종목이 많아요. 굉장히 종목이 많고 이게 이제 가격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종목들도 있는데 가격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고, 성우 하이테크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움직이지 못한 종목들이지만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확인은 좀 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특정 종목을 오늘 매수 추천을 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 종목들의 가격 추세 흐름을 좀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못 오른 종목도 있다. 시장 대비 강한 종목도 있고 못 오른 종목도 있다. 성호 테크론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급등, 폭등하는 시세를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런 강세를 보이게 되면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유연함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강세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저항 가격 구간을 좀 면밀히 잘 파악을 해서, 누가 봐도 이제 제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가르쳐 드리는 기술적인 저항 부분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또 주가 되돌림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고려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수익을 좀 유연하게 챙겨 가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테크윙을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DDR5 전환 수혜 종목으로 테크윙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테크윙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백발백중 시간 이제 9월 말에 처음 소개를 시켜드렸고, 유튜브 영상으로는 7,500원 이하 추세 전환이 확인된 시점부터 해서 매수의 의견을 드렸고요. 고점에 대한 소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드렸고, 고점에 대한 소화를 무난하게 잘 진행을 하면서 고점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금주 최고가는 10,000원을 넘어가는 11월 20일에 1050원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자,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이제는 상승의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으니, 이게 나쁘다 해서 나쁘기 때문에 매도해라,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나쁘기 때문에 매도해라가 아니고 상승의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가격 구간에 왔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그리고 나머지는 좀 남겨놓는 그런 운영의 전략,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 수익을 챙기고 다시 못 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가는, 이제 그게 이제 순환매죠. 순환매. 근데 순환매를 고려한 종목 구성인데, 종목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교체를 하느냐? 테크윙처럼 조정 추세를 벗어내는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때처럼 조정의 추세를 벗어내는 종목들, 전환 초입 구간에서 잡아 들어가면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핵심. 이 반도체 장비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안에 삼성전자,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인지 또는 SK 하이닉스인지, 아니면 둘 다
주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지, 또 공정, 전공정 종목인지, 후공정 종목인지, 아니면 또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지,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인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분석을 한다면은 또 좋은 종목을 이제 가려낼 수 있다라는 거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지만 이제 쉬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승 추세가 끝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승 추세가 끝나진 않았지만 상승의 탄력이 둔화될 수 있으니 여기서 일부 수익 실현하고 또 종목 교체하고, 또 주성 엔지니어의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한 또 다시 재매수를 노려보고, 이런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반도체 장비 종목들도 꽤 많이 있지만 또 재료, 반도체 소재, 재료 부품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료 부품에서 이제 BK홀딩스가 금주 들어서 이제 폭등하는 시세를 보이고 있어요. 46.21%. 그런데 제가 왜 BK홀딩스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BK홀딩스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의 폭등, 급등 시세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감자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의 상한가, 그리고 오늘 이제 13% 급등 시세를 보이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1분 흐름으로 돌려놓고 보면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22일 날 상한가를 갔고, 오늘도 장중 고가 26%까지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반도체에 대한 특별한 개별 호재가 있어서가 아니고 75% 비율의 이제 감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5월 달에 있었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어떤 좀 확인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메가터치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횡보 이후에는 어떻다? 방향성이 나타나게 된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점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굉장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 다시 이제 주가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순환매를 고려한다라고 치면은 시장의 유연한 대응, 종목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하 예전에 타이거 일렉이라든지 램 테크놀로지, 그 밑에 있는 FNS테크, 그리고 오션 브릿지,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는 추세 전환을 좀 보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종목들이 또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TCK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덕산 테코피아, SAM, 이런 종목들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종목들이 다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로봇, 이런 섹터 내에서 종목 구성을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게 하지 마시고 종목들을 잘 잡아놓고 계신다면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 추후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테크윙이나 또 파인엠텍, 이런 종목들, 또 지오 엘리먼트, 이런 종목들 분석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뿐만 아니고 2차전지,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는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